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차로로 벤틀리 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른 차들과 부딪힌 것 같은데요.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 차 3대를 들이받으면서 그때 벤틀리 차는 오른쪽 앞바퀴가 빠집니다. 그런데도 차가 계속 달려갑니다. 거의 한 400여 미터를 더 달려갔는데요. 바퀴가 하나 없으니까 차가 멈췄죠. 그 상황에서 벤틀리 운전자는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한 대를 훔쳐 타고 계속 도망갑니다. 훔친 차를 타고 도망가던 운전자는 한강을 건너 금호터널에서 앞에 가던 차를 부딪히고 멈춰 쓰는데요.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내려서 그 사람을 제지하니까 그때 갑자기 옷을 벗고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합니다. 그때 마침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음주는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예전에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돼서 무면허 운전이라는 건 밝혀졌죠. 금호터널에서 있었던 사고와 폭행 사건은 중부서에서, 그리고 그 전에 강남에서 있던 사건은 강남서에서 조사하기로 협의가 됐는데요. 폭행 사건, 터널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내가 크게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부서에서 그냥 풀어준 거죠. 그때 강남서에서 그 벤틀리 운전자를 데려다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사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는 것을 그대로 놔뒀다는 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 겁니다. 왜 처음에는 체포하지 않았던 건가요? 중부에서 현행범 체포하고 한 부분은 이제 사고 조사하고 폭행이잖아요. 폭행 사건은 사고 중에 난 시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불어냈죠. 그렇게 되면 중부의 현행범 유지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강남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긴급 체포 내지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해야 돼요. 재체포는. 그런데 이제 긴급 체포는 보통 물피, 음주사고, 인피. 그러니까 물피는 있었지만 인피하고 음주 여부나 이런 걸로 중대 가실이 있을 경우만 그나마 신원이 불분명하고 도망에 염려 있고 할 때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긴급 체포 대상 아니죠, 그죠? 벤틀리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특가법 위반, 즉 뺑소니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다쳤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친 뺑소니가 훨씬 더 무겁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절도입니다, 절도. 남의 차를 훔쳐 도망간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구속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하는 경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놔두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냥 놔두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가둬놔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건을 저지르면 크게 혼난다. 구속된다. 일벌 100개. 이런 사고를 내면 큰일 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연히 구속시켜야죠. 그런데도 그냥 풀어줬다는 거,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스에 소개되었던 사고입니다. 커브길을 돌자 갑자기 길을 막고 늘어선 차량들이 나타납니다. 서둘러 속도를 줄여보지만 차량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멈춰선 차량을 들이받고 맙니다. 35대 승용차, 7대의 화물차, 버스 1대, 모두 43대의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해 25명이 크게 작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날 내리던 눈이 비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도로가 살짝 얼었고 내리막 구간이기 때문에 연쇄 추돌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 상황입니다. 저기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 2차로를 가로막고 서 있는 차가 있죠. 네, 저 차가 처음에 사고를 낸 차량입니다. 단독 사고죠. 그리고 그 옆으로 3차로 다른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렇네요. 한동안 오는 차가 없는데요. 그런데 빨리 단독 사고 소리를 났던 그 차에서 해야 내린 되지 사람들 중앙분리대 쪽에 그냥 서 있네요. 웅성웅성하면서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하고 핸드폰 통화하기도 하고 저렇게 차를 가만히 서 옆으로 있으면 좀 안 되죠. 치우죠. 고속도로에 사고 났으면 빨리 차를 갓길로 빼야 됩니다. 예. 그리고 100m 뒤에 삼각대를 설치해야죠. 물론 차가 시동이 꺼졌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고장나서 움직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만히 저기서 웅성웅성해서는 안 되고요. 빨리 2인 1조가 돼갖고 한 사람은 저 뒤쪽으로 옷을 흔들면서 뒤에 차에게 앞에 무슨 일이 있다 알리고, 그리고 한 사람은 100m 뒤쯤에 삼각대를 설치했으면 지금 차가 안 오고 있으니까 빨리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방치하고 서 있다가 뒤에서 오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고 그 뒤에 쾅쾅 43중 추돌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이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뒤에서 오는 차들로 하여금 앞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첫 번째 차의 운전자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첫 번째 차의 운전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 어느 날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1톤 트럭이 3차로로 속도를 줄이고 가고 있었는데 그 뒤를 따르던 25톤 트럭이 1톤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부딪힙니다. 1톤 트럭은 갓길로, 25톤 트럭은 2차로에 멈춰섰는데요. 그로부터 1분 뒤에 2차로로 오던 승합차가 25톤 트럭의 뒤를 들이받습니다. 그 뒤에 오던 차들은 피하지 못하고 1분 내지 2, 3분 간격으로 쾅쾅 사고가 났고요. 약 30여 대의 차가 사고가 나서 1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이받았던 차의 과실이 얼마로 판결됐을까요? 대법원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게 한 거, 앞에 사고가 난 것 때문에 멈추게 한 거 아니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사고 전부 다 제일 앞에 사고 낸 차가 책임이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처음에 사고 낸 차 때문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냐. 따라 처음에 사고 냈던 차는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 과실 비율은 20%였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사고에서 뒤에 일어났던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일 앞에 사고 냈던 차가 전체적으로 20%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건데요. 그 판결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서 있던 그 차, 아무런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죠. 그 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손해에 대해 20%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의뢰인을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 차량 사고 위치는 여기고요. 바로 이 교차로가 사고 난 장소인데요. 의뢰인 차량이 아니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교차로로 들어옵니다. 아이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랑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일단 사고 직후에 물어봤는데 자기는 정상 신호에 갖고 저희 차량이 신호위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 체계를 보겠습니다. 우선 오토바이 진행 방향, 빨간불이네요. 의뢰인의 승용차가 진행해 오던 방향은 녹색 신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황색 신호로 바뀌고 의뢰인이 교차로로 진입하게 된 건데요. 사고 순간 아직까지 황색 신호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적색 신호로 바뀝니다. 오토바이는 빨간불에 들어왔네요. 네, 완전한 신호 위반이죠. 그런데 의뢰인 차도 중간에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황색 등인데 왜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온 거죠? 정지선 있잖아요. 정지선 있고 횡단보도 지나면서 이제 황색불로 바뀌었어요. 아하, 의뢰인이 정지선을 지날 때는 아직 녹색 신호였군요. 그런데 정지선을 지나서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에 그때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요. 자, 이 사고에 대해서 담당 경찰관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니 저희도 주황색 불에 교차로 진입하였다고 저희도 쌍방 신호위반으로 일단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은 그 황색 불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황색 불이 켜지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앞에 서야 된다. 그러나 이미 교차로에 들어선 때는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경찰은 의뢰인에게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 교차로 앞에 섰어야 되는데 왜 교차를 들어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차로 보면은요 정지선이 하나만 있는 곳도 있고요 2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요? 즉 정지선이 있고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더 지나서 다시 교차로에 정지선이 있어요. 그런 곳은 그 정지선에 섰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지선이 여기는 없어요. 없고 저기 횡단보도 있고 횡단보도 바로 뒤에 정지선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겼죠. 저 정지선, 저 뒤쪽에 있는 정지선, 그것은 횡단보도에 대한 정지선의 의미도 있고요. 이 교차로에 대한 정지선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는 교차로에 대해서 정지선이 있을 때는 정지선 지난 때부터 교차로로 본다라는 규정이 나와요. 따라서 정지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사고는 정지선 조기를 지날 때 아직 녹색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쯤 왔을 때 황색 신호로 바뀝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정지선을 지난 다음에 황색 신호로 바뀐 거죠. 그럼 그냥 계속 가면 돼요. 이번 사고 교차로에 들어선 없었으면 거니까요. 의뢰인차는 안전하게 빠져나간 그 다음에 빨간불로 바뀌었을 겁니다. 의뢰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의뢰인은 신호 위반이 아닙니다. 정상대로 들어왔어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일단 옆에 타 있는 와이프가 만삭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저번 주에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다 출산했고요. 아유, 아기가 참 예쁘네요. 앞으로는 사고 없이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과실비율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